대구의 한적한 도로. 가을 노을 아래 고급 SUV가 갑자기 멈췄다. 차 안에는 중요한 미팅을 앞둔 CEO 윤혜진과 어린 딸 민서. 절박한 순간. 낯선 남자의 등장으로 운명이 바뀐다.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을 뒤바꾼 걸까?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대구의 고급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도로. 가을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 그 도로 위에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다. 차 안에서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핸들을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 정말 하필 이런 때에 윤혜진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6달 된 민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혜진은 3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에코블룸이라는 유기농 화장품 회사의 CEO였고 오늘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으로 그녀는 지금 한적한 도로 위에 고립되어 있었다. 혜진은 서둘러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네, 에코블룸의 윤혜진입니다. 제 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위치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모든 출동 차량이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어 최소 2시간 반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반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1시간 안에 대구 도심에 있어야 하고 차 안에는 어린 딸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요청이 많아서 혜진은 전화를 끊고 좌절감에 머리를 핸들에 기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그때였다. 노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변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혜진의 차를 보고 잠시 멈춰서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다. 혜진은 창문을 약간 내리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긴급 출동은 2시간 반이나 걸린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진실되어 보였다. 제가 한번 볼까요? 저는 전에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그냥 믿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의도가 느껴졌다. 괜찮으시다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전거를 도로변에 세웠다. 그는 먼저 본닛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혜진이 레버를 당기자 엔진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정우석입니다. 그가 엔진을 살펴보며 말했다. 윤혜진이에요. 그녀도 자신을 소개했다. 우석은 약 6분간 엔진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들었다.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냉각수가 새고 있어서 엔진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시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 세트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혜진은 그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우석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자동차 정비사셨다고 했죠? 혜진이 물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구에서 큰 정비소에서 일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솜씨가 좋아 보이는데 우석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러 이유가 있었죠. 경쟁이 심했고 대형 업체들에 밀려 작은 정비소들은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순간 뒷좌석에서 민서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엄마? 어디야 무서워? 혜진은 서울러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가 여기 있어. 차가 조금 아파서 쉬고 있는 거야. 저기 아저씨가 고쳐주고 계시거든. 민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본닛 앞에서 일하고 있는 우석을 바라보았다. 우석은 아이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약 25분 후 우석은 작업을 마무리했다. 일단 임시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구 도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빨리 정비소에 들러 제대로 점검받는 게 좋겠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녀는 지갑에서 몇 장의 고액권을 꺼내 우석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우석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렸다.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혜진은 놀랐다. 요즘 세상에 대가 없이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도 시간도 쓰셨고 공구도 사용하셨는데요. 우석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리고 정비소 꼭 방문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명함 지갑에서 한 장을 꺼내 우석에게 건넸다.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석 씨. 우석은 명함을 받아들고 공손히 인사했다. 혜진은 채올라 시동을 걸었고 다행히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했다. 그녀는 창문을 내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한 후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우석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만난 진정성 있는 사람,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혜진은 다행히 투자자 미팅에 늦지 않게 도착했고 미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약속대로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 정비사의 말에 따르면 우석의 임시 수리가 아니었다면 엔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거라고 했다. 누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한 거죠. 솜씨가 대단한데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집에 돌아온 혜진은 우석의 도움을 계속 생각했다. 그의 진실된 눈빛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의가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순수함은 드물었다. 그녀는 침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우석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명함은 없었고 그저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석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오늘 차를 고쳐주신 윤혜진입니다. 아, 네. 차는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무사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정비소에서도 당신의 응급처치가 아주 훌륭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석은 겸손하게 웃었다. 다행이네요.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왜 전화를 걸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감사의 의미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우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감사합니다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요.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 민서도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이 말에 우석은 미소 짓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저녁 혜진의 집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저녁 혜진은 민서와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우석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의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단정한 모습이 혜진의 눈에 새롭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우석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석 씨, 이쪽은 제 딸 민서예요. 민서는 수줍게 우석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제 우리 차 고쳐줘서 감사해요. 우석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안녕. 민서야, 만나서 반가워. 식사가 시작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석은 자신이 대구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던 시절 대형 업체들의 횡포로 작은 정비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결국 고향인 작은 도시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은 동네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일이죠. 급여는 많지 않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가끔 동네 사람들 차도 봐주고요. 혜진은 우석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의 삶은 그녀의 것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속에서 진정성과 소박함, 그리고 깊은 지혜가 느껴졌다. 윤혜진 씨는 어떻게 에코블룸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석이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다. 사실 제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작은 천연 비누 공방을 시작했고, 그것이 차츰 성장해 지금의 회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서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지만,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에 그가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다는 아픈 과거, 혼자서 회사도 키우고 아이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민서가 있으니까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에 오르다니.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레스토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민서는 신나게 앞서 뛰어다녔고 혜진과 우석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 우리 농장에 오시겠어요? 민서도 같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내일은 일요일. 원래는 회사 서류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우석의 농장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잔대요. 다음 날 혜진과 민서는 우석이 일하는 농장을 방문했다. 맑은들 농장이라 불리는 그곳은 대구 외곽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푸른 들판과 정갈하게 정리된 채소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석은 농장 입구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오늘도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어제의 정장 차림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우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서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와, 진짜 농장이다, 엄마. 저기 토마토가 있어요. 우석은 민서의 손을 잡고 농장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그는 아이에게 각 채소의 이름과 특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직접 딸 수 있는 과일도 보여주었다. 혜진은 그들을 따라가며 우석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를 대하는 그의 따뜻한 방식, 자연을 대하는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느껴졌다. 여기 채소들은 모두 유기농이에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방식을 존중하며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 투어를 마친 후 그들은 작은 정지에 앉아 우석이 준비한 과일과 차를 마셨다. 민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혜진이 말했다. 우석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이곳을 사랑합니다. 대구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쳐 돌아왔을 때 이 땅이 저를 치유해 주었어요. 혜진은 무심코 물었다. 가족은요, 결혼하셨나요?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혼자예요. 전에 약혼한 적이 있었지만 대구에서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그녀는 떠나갔어요. 혜진은 우석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만약 대구에서 계속 살았다면 이런 평화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혜진은 종종 민서와 함께 우석의 농장을 방문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우석은 혜진에게 농사 짓는 법,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혜진은 우석에게 비즈니스와 도시 생활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서는 두 어른 사이에서 행복하게 뛰어다녔고 점점 우석에게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혜진의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한 화장품 원료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대규모 리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혜진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위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우석이었다. 많이 바쁘신가요? 우석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피곤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대책을 마련하느라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석이 어떻게 이런 기업 위기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그냥 회사 일이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원료 공급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고 일본 바이어는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혜진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민서를 재우고 홀로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석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혜진 씨, 무슨 일이세요? 우석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혜진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평소의 강인함을 잃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우석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혜진 씨라면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혜진 씨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강하다고요? 지금의 저는 그냥 두려워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죠. 우석의 말은 단순했지만 혜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내일 농장에 오세요. 우석이 제안했다. 민서와 함께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다음 날, 혜진과 민서는 맑은 들 농장을 찾았다. 가을의 햇살이 농장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석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오늘은 특별히 직접 재배한 작물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다. 오늘은 일도 회사도 있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쉬세요. 그들은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 신선한 과일, 그리고 우석이 직접 구운 빵을 먹었다. 단순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식사 후, 우석은 혜진에게 농장 뒤편의 작은 연못을 보여주었다. 연못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물 위에는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다스리곤 해요. 혜진은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물 위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석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알고 계셨나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죠. 저는 그런 점이 혜진 씨와 닮았다고 생각해요. 혜진은 놀라서 우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니요. 혜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회사를 일으키고 아이를 키우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셨잖아요. 지금의 위기도 분명 극복하실 거예요. 우석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혜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우석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우석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단순한 지인을 넘어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새로운 결심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임원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더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을 잃었다면 국내 시장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놀랍게도 혜진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다. 하루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석 씨,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우석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혜진 씨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을 뿐이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민서와 함께 농장에 또 방문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주 후, 혜진의 회사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원료의 공급 체인을 전면 개편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 더불어 국내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했는데 이것이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또한
혜진은 우석의 농장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유기농 화장품 라인 클리너스를 기획했다. 이 제품들은 자연 친화적인 성분으로만 만들어져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혜진과 우석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민서 역시 우석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우석은 민서에게 자연과 식물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의 사무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윤혜진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혜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는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그룹의 부사장 김태훈입니다. 혜진 사장님의 클리너스 라인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혜진은 놀랐다. 신한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그들의 관심은 엄청난 기회를 의미했다. 저희 그룹은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블룸의 클리너스 라인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혜진은 김태훈의 제안을 주에 깊게 들었다. 신한그룹은 에코블룸의 클리너스 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혜진의 회사에게 엄청난 도약의 기회였다.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했다. 김태훈이 떠난 후 혜진은 즉시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석 씨,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신한그룹에서 우리 타지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혜진 씨,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네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석 씨 덕분이에요. 클리너스 라인은 우석 씨의 농장과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거니까요. 우석은 겸손하게 웃었다. 그건 혜진 씨의 비즈니스 감각이죠. 제 작은 농장이 아니라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혜진은 우석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고 우석 역시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와, 정말 달라 보이네요. 혜진이 놀라며 말했다. 우석은 쑥스럽게 웃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이라 좀 어색해요. 그들은 샴페인을 주문하고 건배했다. 에코블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식사를 하며 혜진은 신한그룹의 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석 씨,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워요. 이렇게 큰 기업과 손잡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우석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는 분명 올바른 선택을 할 거예요. 혜진 씨는 단순히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정성과 가치를 중요시하죠.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을 거예요. 혜진은 우석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결심했다. 네, 제 가치를 지키면서 이 기회를 활용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금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우석 씨, 혜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석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차가 고장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우석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진 씨,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혜진 씨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세계가 다르다고요. 네, 혜진 씨는 성공한 CEO고 저는 그저 소박한 농부잖아요. 처음에는 그 간극이 너무 커 보였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혜진 씨의 열정과 추진력, 제 안정감과 소박함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혜진은 자연스럽게 우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금강의 물결 소리와 함께 그들의 첫 키스는 달콤하고 자연스러웠다. 7개월 후, 에코블룸은 신한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클리너스 라인은 전 세계 친환경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혜진의 회사는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혜진의 가장 큰 변화는 사업적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석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 자신의 내면적 성장이었다. 우석은 혜진과 민서와 함께 대구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맑은들 농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혜진의 회사의 클리너스 라인을 위한 유기농, 원료, 자문 역할도 맡게 되었다. 그의 철학과 농업 지식은 에코블룸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민서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너무나 행복해했다. 그녀에게 우석은 이미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가을날 우석은 혜진에게 청혼했다. 그는 혜진을 맑은들 농장의 연못가로 데려가 처음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던 그 장소에서 반지를 건넸다. 윤혜진,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신과 민서와 함께하는 매일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어요? 혜진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네, 영원히 함께할게요. 그들의 결혼식은 맑은들 농장에서 열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연 속에서 진행된 따뜻하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 민서는 꽃바구니를 들고 신부 앞에 서서 엄마와 새아빠의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식에는 특별한 손님도 있었다. 바로 신한그룹의 김태훈 부사장이었다. 그는 혜진에게 축하를 전하며 말했다. 혜진 씨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도 진정성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주는 법이죠. 혜진과 우석은 손을 맞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인연은 이제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1년 반 후 혜진의 집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민서의 8번째 생일 파티였다. 정원 한쪽에는 우석이 직접 만든 작은 텃밭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혜진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다. 민서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혜진과 우석은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행복하세요? 우석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그때 민서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엄마, 아빠, 케이크 자를 시간이에요. 혜진과 우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 한 번의 선행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케이크 앞에서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날 차가 고장났던 한적한 도로를 떠올렸다. 만약 그날 우석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멈춰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무슨 생각해요? 우석이 물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우리는 길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죠. 민서가 촛불을 불어 끄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햇살이 정원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완벽한 순간이었다. 혜진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한때 성공과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우석은 혜진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맑은들 농장은 크게 확장되었다. 우석과 혜진은 함께 농장을 발전시켜 이제는 유기농 교육센터로도 운영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사는 법,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에코블룸도 계속 성장했지만 혜진은 이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유능한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기업가들을 멘토링하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다. 민서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농장에서 자란 소녀로서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리고 두 우연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지. 혜진과 우석은 그런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우연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어.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감동적인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비즈니스석. 낡은 한복을 입은 은서에게 승무원 하영의 모욕이 쏟아진다. 뜨거운 커피와 함께 퍼진 경멸. 하지만 그녀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뀐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봐요. 그 늙은 엉덩이 좀 떼고 이콘노미로 돌아가세요. 하영 승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즈니스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은서는 낡은 한복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 승객들의 숨죽인 웃음소리와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애워쌌다. 귀가 먹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좌석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하영은 더욱 거칠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붉은 입술이 비웃듯 비틀어졌다. 은서는 자신의 티켓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48년 동안 입어온 어머니의 한복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보세요. 여러분, 하영이 다른 승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런 사람이 우리 비즈니스석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 낡은 한복 좀 보세요. 구제시장에서 주워온 것 같네요. 비즈니스석의 승객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 젊은 사업가는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하영이 커피포트를 들고 은서 앞에 섰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하든지.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하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됐어요? 당신이 선택했네요. 하영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가는 순간 뜨거운 커피가 은서의 한복을 향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커피가 은서의 무릎을 태웠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아이고, 죄송해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고급 좌석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의자가 당신 한복 백벌 값보다 비싸다고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쌌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한복에 번져가는 커피 자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항공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영은 마치 공연을 하듯 다른 승객들을 향해 말했다. 비즈니스석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1등석 커튼 너머에서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승객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수건이라도 드릴까요? 아, 죄송해요. 이런 고급 수건을 당신한테 줄 순 없겠네요. 하영은 은서 앞에서 수건을 흔들며 놀렸다.
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48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수 지어주신 한복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언젠가 네가 크게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다. 기장님, 비즈니스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기장님이 오시니까 당신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은서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기장 박준호가 위압적인 걸음으로 비즈니스석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은서를 판단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객실을 가로질렀다. 하영은 재빨리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 할머니가 비즈니스석에 무단 침입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기장은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초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티켓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은서의 떨리는 손이 가방을 더듬었다. 빨리요. 기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영은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맞았지 표정이 역력했다. 이런 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기장은 은서가 티켓을 찾는 동안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항공사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요. 은서가 조용히 티켓을 내밀었다. 기장은 티켓을 거칠게 낚아챘다. 자, 이제 당신이 어디 앉아야 할지 확실히. 그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티켓을 확인하던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게?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영은 여전히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기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다. 전 은서 회장님.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영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기장님, 뭐가 문제인가요? 이분이. 기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우리 항공사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신 전은서 회장님이다. 순간 객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영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입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기장은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어색하고 급했다. 은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커피로 얼룩진 한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장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상의로 은서의 한복을 닦기 시작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승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다. 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주신 한복인데. 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객실 전체에 울렸다. 커피 자국이 지워질까요? 기장은 더욱 필사적으로 한복을 닦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다. 회장님, 제발. 은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몸이 갑자기 거대해 보였다. 커피 얼룩진 한복을 입은 채 그녀는 이제 객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하영 씨, 은서가 불렀다. 하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감히? 어떻게 회장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기장의 절규가 객실을 울렸다. 하영은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완벽했던 승무원의 모습은 산산조각 났다. 저는 몰랐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고요. 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면 괜찮다는 건가요? 내가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우가 정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승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퍼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영이 허둥지둥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규정을. 은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하영의 말을 잘랐다. 우리 항공사에 어떤 규정이 승객을 이렇게 모욕하고 했나요? 하영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물이 마스카라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어나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렇게 쉽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객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다. 하영의 흐느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는 은서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커피를 던졌을 때의 그 미소만큼이나 가식적이에요. 하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회장님, 기장이 다시 한번 빌었지만 은서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객실 전체에 울렸다. 당신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승객들을 대나요? 하영과 기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복을 입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가 초라해 보인다고. 은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커피 얼룩진 한복이 그녀의 위험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나요? 아닙니다. 회장님, 기장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건가요? 우리 항공사가 이런 이중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가르쳤나?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의 말에 동의했다.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모든 승객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항공사를 꿈꿨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주신 이 한복을 입고 시작한 회사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어요.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저는 단지 규정을, 은서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떤 규정이 승객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했죠? 당신의 그 완벽한 유니폼 아래 숨어있는 오만함이 보이네요. 객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32년을 바친 게 아니에요. 은서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모든 승객이 존중받아야 해요. 한복을 입었든, 양복을 입었든.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은서는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발. 하영이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은서의 결심은 이미 확고해 보였다. 본사 비상, 연락망 있죠? 은서가 전화를 걸며 말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본사 상황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객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저는 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대체 승무원과 기장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해 주세요.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녀는 은서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도 연기하시나요? 이런 가식적인 행동이 더 큰 욕이에요. 기장도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희에게 기회여. 은서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이미 수많은 승객들에게 이런 대우를 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었나요? 전화 너머로 상황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대체 인원이 25분 내로 도착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승객분들께 이 지연 상황에 대해 사과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하영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제발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당신의 인생이요. 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제가 커피를 맞았을 때 당신은 제 인생을 생각했나요? 이 한복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나요? 객실의 승객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다. 대체 승무원들이 이미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유니폼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공항 차량의 불빛이 보였다.
객실은 긴장감 속에서 대체 승무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커피 얼룩진 한복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은서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제가 왜 이 낡은 한복을 입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승객들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영과 기장도 고개를 들어 은서를 주시했다. 이 한복은 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48년 전.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 한복을 만들며 저에게 말씀하셨죠. 은서야, 언젠가 네가 크게 성공할 거야. 그때 이 한복을 입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 있거라. 객실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몇몇 승객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제가 이 항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낡은 한복을 입고 회사를 시작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 한복을 입었죠. 은서는 천천히 커피 얼룩을 어루만졌다. 이 얼룩은 지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의 의미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는 이 회사를 만들며 꿈꿨어요. 모든 승객이 존중받는 항공사를. 하지만 오늘 그 꿈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객실 문이 열렸다. 대체 승무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영과 기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만졌다. 그들의 운명이 이제 결정될 순간이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과 동시에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새 승무원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하영 씨, 박 기장님, 은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이제 내려주세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유니폼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얼룩져 있었다. 기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 기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승무원들이 다가와 하영과 기장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객실을 걸어나갔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랐다. 하영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은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회사에는 오만과 차별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하영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흐느끼며 비행기에서 내렸다. 순간 객실 전체가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모두 일어나 은서에게 갈채를 보냈다. 몇몇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고 다른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은 승무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은서가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 회사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승객이 존중받는 항공사. 그것이 제가 꿈꾸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이에 대한 존중,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은서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객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커피 얼룩진 한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당신이 꿈꾸던 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눈의 결의가 빛났다.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엔진의 울림과 함께 객실 내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은서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공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한 승객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제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는 중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또 다른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한 노부부가 말했다. 은서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변화할 수 있어요. 새로운 승무원들은 더욱 친절하고 세심하게 승객들을 대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은서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은서는 자신의 한복을 내려다보았다. 커피 얼룩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얼룩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어머니. 그녀는 속삭였다. 앞으로도 이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겠습니다. 모든 이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객실 조명이 부드럽게 어두워졌다.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지만 은서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존중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이 은서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갔고 은서의 꿈도 함께 날아올랐다. 모든 이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인천공항, 쌀쌀한 밤 공기가 하영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완벽했던 유니폼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하영은 공항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영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낡은 옷을 입은 승객을 무시했던 순간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깎아내렸던 모든 순간들, 난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하영은 손으로 얼굴을 쌌다. 그때 한 노숙자가 하영 앞을 지나갔다. 평소라면 눈살을 찌푸리고 자리를 피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영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노숙자의 눈에서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다. 죄송합니다.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숙자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하영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남은 돈을 모두 꺼냈다. 받아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다.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하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가 떠난 후 하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영은 결심했다. 나는 변해야 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심리 상담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여러 상담사의 프로필이 뜨자 하영은 잠시 망설였다. 과연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올까? 그녀의 마음속에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커피 얼룩진 한복을 입은 채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이 하영의 손가락이 떨리며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은서, 회장님. 하영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항에 불빛이 하영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녀의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화와 속죄를 향한 고된 길. 하지만 하영은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7개월 후, 한 화창한 봄날 아침. 은서는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한쪽에는 여전히 그날의 커피 얼룩이 남아있는 한복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회장님, 특별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하영.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편지에는 하영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직면했다는 것,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매일 밤 은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은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영의 글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후회의 감정이 느껴졌다. 며칠 뒤, 은서는 하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문이 열리고 하영이 들어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7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고급 유니폼 대신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새였다. 앉으세요. 하영 씨, 은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회장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서는 잠시 하영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된 후회와 변화의 의지가 보였다. 편지 잘 읽었어요. 은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영 씨, 하지만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 말에 하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은서를 바라보았다. 정말? 정말 그래도 될까요? 은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배우는 중이에요. 하영 씨, 당신의 변화가 우리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제 목숨을 다해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회장님, 은서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봄꽃이 만발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 봄꽃처럼 새롭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희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은서와 하영,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은서의 단호한 결단과 하영의 변화는 항공사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존중과 용서로 시작된 이 여정은 모두에게 교훈을 남겼다. 여러분은 하영의 속죄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강렬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